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유엔에서는 새로운 이사국들의 국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전쟁과 폐허에서 경제 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사례를 강조하면서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이 안보리 회의장 국기 개양대에 태극기를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알제리와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도 각각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는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구입니다. 1996년에서 1997년과 2013년에서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선출돼 2년 임기를 시작한 한국은 복잡한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In recognizing the serious challenges that confront our world today, we acknowledge that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never been greater. Indeed, the complexity of today's interconnected global issues necessitates the collective and resolute response of the Security Council. 황 대사는 이어 안보리 내부의 일부 분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기구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구라는 신념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s journey over the last 70 plus years from war and devastation to reconstr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tands as a vivid testament to the transformative pow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ism based on the UN Charter. Faced with escalating security threa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Republic of Korea, grounded in our own history, approaches the Security Council tenure with heightened seriousness. 한국 정부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력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안보리 개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가운데 황준국 대사의 이날 발언은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황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필요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 대사는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것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국면 전개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국제 여론을 주도하고 미한일 3국 협력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VOA에 일본도 올해 말까지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올해 모두 유엔 안보리에 포진하면서 미한일 3국이 북한의 위협이나 인권유리 문제 등에 협력해 적극적인 대북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원도 비상임이사국 활동으로 한국은 안보리 결의안 제출이나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한반도 문제를 적극 개진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도발을 제재로 막긴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은 안보리 참여를 계기로 중국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등을 다루는 특수병력의 복무기간이 최대 13년에 달한다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중 국경지역 철책과 장벽이 더 늘었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를 빌미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민간단체들의 분석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최근 새로 발표한 월드 팩트북을 통해 북한군의 복무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3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투부대 복무 병사는 최대 10년이며 미사일 부대 같은 특수 전투부대, 즉 전략군의 경우 최대 13년, 그리고 북한의 여군은 7년을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의 이 같은 복무 기간은 한국군 병사 18개월보다 9배가량 긴 수준으로 전략군 소속 병사가 17살에 군에 입대했다면 청년 시기를 군대에서 다 보내고 30살이 돼야 제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망명 뒤 지난 2010년 타계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과거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북한 군인들을 현대판 노예에 비유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었습니다. 군대는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거든. 한참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이 위해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탄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하거든. 이 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 유린이 없어요. CIA는 또 16살에서 54살 사이의 북한 남성 가운데 20%가 군에 복무하고 있고 예비군이나 준군사부대를 제외하면 18살에서 27살 사이 남성 중 최대 30%가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국가 지출의 약 16%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2020년대 들어 국경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 철조망과 장벽, 감시 초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했다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이 통제력 강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는 여러 민간단체들의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CIA는 특히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체포나 투옥, 강제 북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적 억압을 피해 1,4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해 국경 장벽 강화는 사실상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의도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2,600만여 명으로 5,190만 명인 한국 인구의 절반가량이고 기대 수명은 72.9세로 한국의 30년 전 수준이며 한국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83.2세, 특히 여성은 86.4세로 나타났다고 CIA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거둔 경제 성과를 과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2021년과 2022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지만 2024년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 해는 아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VOA의 관련 질문에 지난 2022년 북한의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초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가 매우 침울했지만 작년 중반부터 수학기까지 날씨가 좋아져 훨씬 좋은 작황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작황은 여전히 필요량에는 훨씬 못 미친다면서 기대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연말 옥수수 등 식량 가격이 하락했고 코로나로 봉쇄됐던 국경이 일부 재개돼 시장 상황이 더디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중국 소비재 수입 재개로 생활 수준이 개선됐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유엔의 제재를 무시한 채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판매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의 수출 증가는 가발과 인조수염 등 저가 상품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4년째 국경 봉쇄를 이어가는 북한에 국제기구 직원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일 2024년 대북전 계획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유엔은 2024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 사무국은 VOA의 같은 질문에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속에 현재 상황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 없이는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유럽 국가 체코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임시 폐쇄한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을 곧 다시 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드레이크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2일 올해 대북 주요 외교 목표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체코 정부는 북한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체코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파트너들과 향후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